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아직 2010년이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신차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르노 삼성 자동차의 쿠페형 SUV 모델인 XM3인데요. XM3는 사전 계약 이틀 만에 무려 2,700대가 넘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록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더더욱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르쌍쉐라고도 불리던 르노 삼성자동차가 오랜만에 제대로 큰일을 한번 터뜨린 것 같은데요. 대박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XM3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놀라운 가격, 놀라운 크기, 그리고 놀라운 디자인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께 XM3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자동차 읽어준 남자와 함께 르노 삼성 자동차의 XM3의 특징을 살펴보시죠. 먼저 XM3의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6 GTE라는 1.6L 가솔린 엔진과 무단 변속기가 결함된 파워트레인인데요. 1.6 GT 파워트레인은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SE, LE, 그리고 LE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1.6 GT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보다는 연비 위주로 세팅된 파워트레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TCE260이라는 파워트레인입니다. 1.3L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결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 트림 LE, RE, 그리고 RE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TC260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엔진과 7단 습식 DCT가 결합되기 때문에 완성도나 내구성 면에서 검증이 된 파워트레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1.6 GT 파워트레인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에 출력이 맞춰져 있다. 7단 습식 DCT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파워트레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워트레인을 한번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1.6 GT의 세 가지 트림의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GT는 SE, LE, LE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SE는 말씀드린 대로 시작가가 1,795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700만원대 소형 SUV가 되는 것이죠. 경쟁 차종으로 보고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 그리고 기아의 셀토스보다도 시작 금액이 저렴한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림별로 한번 자세히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1,795만원부터 시작하는 SE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단 변속기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만 한번 노란색으로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전 사양으로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가 차량, 보행자, 자전거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를 모두 다 커버하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주를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레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 등 LED 방향시등, 그리고 LED 방향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그리고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LED를 적용했기 때문에 확실히 스타일리시한 SUV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를 아낌없이 넣었다라는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고요. 편의사항을 보게 되면 무선 리모컨 키입니다. 스마트 키가 아니라 무선 리모컨 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1.6 GT 기본 SE 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만족스러운 LED 익스테리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안전사양과 편의사항은 조금 기본 트림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트림을 살펴볼게요. LE와 LE 플러스가 있게 되는데요. LE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인텔리전트 스마트 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좌석 열선 시트가 LE 트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LE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 플러스를 살펴보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이렇게 안전사양이 조금 더 강력하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LED 전방 안개등 추가되고요. 17인치 휠 추가, 후방 카메라가 LED 플러스부터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방 경보 시스템, 전방 감지 센서도 LED 플러스부터 적용이 되고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오토 에어컨이 LED 플러스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시그니처 패키지 1이 있어요. 180만원짜리. 하단을 보게 되면 이지 커넥트라고 해서 9.3인치 내비게이션과 10.25인치 계기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측방 경보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그니처 1도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ED 트림과 LED 플러스 트림을 평가를 해보게 되면 LED 트림까지는 적용을 해야 경쟁 모델 대비 기본적인 옵션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키라든지 앞좌석 열선 시트라든지, 그래서 LED 트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LED 플러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을 모두 넣어도 최대 2,475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풀옵션을 넣더라도 크게 경쟁 모델 대비 높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 GT 파워트레인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LED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TC260 파워트레인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LE, RE, RE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기본 트림인 LE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트락 7단 EDC 습식 변속기와 결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사양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이 기본 적용이고요. 외관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풀 LED로 적용이 되고 크롬 라지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은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 적용이고 편의사항으로는 스마트카드 시스템 기본 적용, 앞좌석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매뉴얼, 에어컨까지 모두 다 기본 적용입니다. 1.6 기본 모델보다는 기본 사양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E 두 번째 트림인데요. 안전사양으로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외관으로는 LED 전방 안개 등과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풀크롬 라지에이터 그릴이 들어갑니다. 내장은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편의사항은 후방 카메라와 전방 경보 시스템이 포함이 됩니다. 공조 시스템은 RE부터 오토 에어컨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의사항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안전사양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RE 트림을 선택하시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E 트림과 RE 트림은 약 100에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옵션 구성으로 봤을 때는 LE 트림보다는 RE 트림의 수요가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옵션 사양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이 조금 많이 빠져있는 LE보다는 RE 트림을 조금 더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RE 시그니처로 살펴보게 되면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듀얼 디퓨저 형상의 리어 크롬 가니쉬가 적용이 되고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25인치 계기판이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빙 모드가 추가되고 컬러가 바뀌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하이패스 기본 적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오토홀드와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까지 기본 적용, 9.3인치 내비게이션까지도 기본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정말로 많은 옵션들이 가득 들어있는 트림이 RE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을 원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썬루프라든지 가죽 패키지라든지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포함하시면 더욱더 풍부한 옵션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RE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더 멋진 스타일과 더 많은 편의성을 위한 소비자에게 딱 맞는 최상위 트림,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풀옵션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나 안전사항이 부족하지 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RE 시그니처를 선택하시더라도 상당히 만족할 것 같은 구성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 XM3의 두 번째 특징은 경쟁 차종을 넘어 투싼보다도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크기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르노 삼성 XM3와 경쟁 차종인 트레일 블레이저 그리고 기아의 셀토스, 현대의 투싼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장,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투싼보다도 더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는 투싼보다는 조금 더 좁지만
경쟁 차종 대비했을 땐 가장 큰, 가장 넓은 전폭을 가지고 있고요. 전고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낮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조금 전고가 낮은 부분이 있고요. 휠베이스도 경쟁 차종을 뛰어넘어 투싼보다도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가장 넓은 거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도 경쟁 차종을 뛰어넘어서 한 체급 위인 투싼과 스포티지보다도 더욱더 큰 차량 크기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M3는 정말 소형 SUV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자동차 정보를 보게 되면 현재 XM3는 중중형차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기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1600cc가 넘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로 넘어갈 수 있게 되지만 전폭 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넓은 전폭이기 때문에 소형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중형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형은 아닌 것 같고요. 준중형에 가까운 쿠페형 SUV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디자인인데요. 국내 브랜드 최초의 쿠페형 SUV가 바로 XM3입니다. 아마 르노 삼성 XM3 프리런칭 영상은 모든 분들께서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로 멋지다, 정말로 매력적인 SUV, 정말로 매력적인 쿠페형 SUV가 출시가 됐구나를 누가 봐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익스테리어야 뭐 누가 봐도 멋있는 부분이고, 인테리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3스포크 타입의 핸들인데요. 핸들 디자인이 르노 삼성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핸들 디자인은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게 되면 물론 옵션 사양이지만 10.25인치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 맵을 볼 수 있는, 지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넓은 범위로 들어오고, 또한 풀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젊은 타깃을 공략하기에 좋은 옵션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열선이 포함되어 있는 가죽 핸들도 물론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센터 패시아를 보게 되면 9.3인치 세로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대기아는 가로형을 많이 쓰는데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색다른 부분이면서 내비를 보기에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조 버튼들은 모두 다 아날로그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요즘 현대기아가 자주 쓰고 있는 버튼식도 아니고 다이얼식도 아닌 가장 편한 부츠 타입 변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수를 할 수 없는 부츠 타입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가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XM3 같은 경우에는 첫 차로 많이 사시거나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르노 삼성 XM3에 대해서 칭찬만 해왔는데 과연 아쉬움은 없을까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4륜구동의 부재입니다. 4륜구동 모델은 없어요. 전륜구동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4륜구동의 부재로 미뤄볼 수 있는 점은 완벽한 SUV이기보다는 CUV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한 SUV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이클의 성격, 세단과 SUV 그 사이 정도에 있는 CUV의 성격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쟁 모델 대비해서 조금 출력이 낮습니다. 아무리 1.3의 터보를 얹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CC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경쟁 차종 대비해서는 조금 출력이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링크의 부재입니다. 이게 꼭 아쉬움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경쟁 차종으로 보는 트레일 블레이저와 셀토스 전륜 모델은 모두 다 토시언빔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SUV들은 모두 다 멀티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XM3만의 아쉬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아쉬움은 4륜구동의 부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노 삼성이 새롭게 출시하는 쿠페형 SUV 모델인 XM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출시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시승기도 한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르노 삼성 XM3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